요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에코프로만큼 부러운 주식도 없을 겁니다. 6개월 만에 10배 넘게 이렇게 오르며 그야말로 주당 100만 원짜리 주식인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가 어떤 주식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입니다. 처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2차 전지 소재에 끊임없이 투자하지만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잠잠하던 에코프로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1,102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중 주가는 18.8% 뛰었고 시장에서는 공모가의 10배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가 제시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마침 테슬라 등을 필두로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성장주를 찾던 개미 투자자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렸던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2차 전지 기업에서 일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중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해 올해 초 이렇게 10만 원대에서 오늘은 종가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120만 원을 넘겼고 6달 새에 무려 10배 넘게 뛰어오르며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등극한 겁니다. 하지만 워낙 관심이 뜨거운 주식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과열 경고 등도 꾸준히 울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과열될 만큼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조짐도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무리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이 과열될수록 더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역대 시가총액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출렁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황제주로 이름을 올리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는 장중 한때 26%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자금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량이 나오면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 커져요. 갑자기 우르르 빠지고.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쏠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자산도 좀 많이 좀 증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선택한 건 결국 2차 전지가 된 거죠. 엄청난 자금들이 이쪽에 한 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한마디로 쏠림의 극대화인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2차 전지를 이제는 기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금 뭐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요즘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냐 코인 시장이냐 뭐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2차 전지주가 증시의 흐름을 크게 주도했는데 한 주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그 문제가 제일 크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도대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어제죠. 어제 그 고점에 비해서 그제? 예, 그제죠. 예. 고점에 비해서 20%가 하락하는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4대 주가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스코까지. 예. 고점 대비 20%가 하루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거래액도 엄청났습니다. 그 주식시장 그 하루 전체 거래액에서 네. 절반 가까이가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거래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전지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예. 저는 이게 지켜만 봤는데
지켜만 보기만 해도 등락폭이 너무 커서 예. 두려운 마음도 좀 예, 들기도 예. 했습니다. 워낙 큰 돈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장중 최고가가 에코프로입니다. 153만 9천 원을 찍고 어제 20% 하락해서 이제 98만 원 선으로 무너진 상황인 거란 말이죠. 100만 원을 넘길 때만 해도 황제주다, 네. 뭐 왕자에 올랐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이 나오다가 급락하게 된 건데 예고된 거품이 빠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예, 이제 그 2차 전지주가 이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그 전기 자동차랑 연동이 돼 있어서 네. 물론 이게 앞으로 화랑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술 문제도 그렇고 자본의 투자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질이 있는 그런 계산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무려 18배가 올랐으니까. 18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분석을 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손을 놔버렸어요. 증권가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주식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쇼트 스퀴즈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쇼트라고 하는 건 공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 공매도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자기한테 없는 주식을 꼬아 가지고 지금 팔고 네. 그 돈을 쥐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싼 값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갚는다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거를 예측한 사람들이 하는 투자 행태인데요. 네. 지금 워낙 그 2차 전지 부분이 높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 그 공매도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상승의 기조가 너무 강하면은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공매도 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떨어졌어야 그렇죠. 사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싸게 사서 주식을 사야 그걸로 갚을 수가 갚는데, 있는데 예.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주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두자. 이거 갚아야 되니까. 이래서 이게 압박을 받잖아요. 그걸 쇼트 스퀴즈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쇼트 스퀴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엄청나게 사게 됐고 이게 두 번째 요인을 불러옵니다. 예. B2라고 하지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미들이 여기 대거 달려들었다. 그래서 이 두 힘이 달려들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토네이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된 게 최근까지의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주식시장 안에서의 교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목에 투자 과열 경고가 뜨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B2 열풍을 막지는 못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도저히 아까 말한 대로 이 막을 수가 없는 이게 작동을 하는데 진정이 안 됐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엊그제에 예. 드디어 이제 차액을 실현하려는 큰 세력들이 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예. 그게 갑자기 급락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뭐 과거에 셀트리온이나 IT 버블 사태가 떠오른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식 조회가 깊지가 않아서 예, 예. 이거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과거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알겠습니다. 걸까요? 보통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두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수익의 흐름, 실제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예.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비록 현재 주식 어떤 수익의 흐름은 높지 않지만은 조만간 이게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큰 전망에서의 그 어떤 미래 가치라고 부르죠. 셀트리온이라든가 IT 버블 같은 게 그런 경우였었죠. 셀트리온이 이제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예.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될 때니까 한때 이 주가 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rice per earning, 그 주가 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수익의 흐름보다 주식당 그 수익보다 주식 가격이 100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하입이 컸었던 저건데요. 예. 이게 새로 나타나는 기술인데 아직 자본의 투자가 초기 단계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산업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종류의 기술들, 이를테면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줄기세포라든가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2차 전지주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입이 크게 되게 되면은 주가의 그 이 변동률, 이 휘발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희망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 네. 투자는 하실 수 있지만 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런 상황에도 주식 투자를 늘리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앞서 B2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제가 뭐 감히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제가 감히 그 예측할 생각은 없고 다 그 재량대로 이제 하시는데 예. 한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B2는 좀 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휘발성이 아주 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빚을 내서 하게 되면은 리스크도 굉장히 커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인간 심리인데요. 사람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으면은 손을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져요. 특히 이게 꾼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할 경우에는 손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본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B2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변동폭이 큰 거에다가 B2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 이 비합리성이 곱배기로 늘어나게 될 위험이 있어서 예. 이 경우에는 B2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맹신도 과신도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